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아니고요.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어떤 낯선 곳에 갔을 때 모두가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고 이제 한 명의 친구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분은 어떤 분일까 되게 낯설고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예상하고 갔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분과의 만남이 더 많아지고 함께 알아가고 교제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친구인 거예요. 내가 이런 친구를 얻게 됐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누군가를 더 가까이 알아간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케냐라는 곳은 혹시 케냐 잘 아십니까? 저에게도 케냐는 굉장히 낯선 곳입니다. 아직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아직 먼 곳이고 말로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실 분은 제가 볼 때 그 장로님께서도 케냐와 그렇게 가까웠던 인생은 아니지 않으셨을까? 몇 년 안 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최근에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케냐라고 하는 선교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시는 것 같고, 특별히 지난 3월과 4월 달에 원래는 3주 계획하고 선교지를 가셨다가 2달 머물다가 오셨거든요. 미션 트립을 단기 미션 트립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일주일이 깁니다. 일주일이 길어요. 3주도 길고 케냐를 가시는 길도 제가 듣기로는 30시간, 또 때로는 기다리는 거 다 합치면 40시간 걸리신다고 들었는데 거기를 벌써 한 6번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겠지만 제가 아시는 바대로 약간 계획형입니다. 계획된 거를 해서 편안함을 좀 느끼고, 특별히 말씀 같은 경우는 계획된 거 안에서 진행되기를, 교회가 질서 있게 가기를 굉장히 좀 원하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장로님께서 3, 4월 동안 있으셨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복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것을 빨리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계획에 있진 않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드렸고, 특별히 그동안 케냐 선교에 대한 보고가 몇 번 있었지만 장로님께서 엘다솜에서 말씀을 주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로도 남고 우리 하기 때문에 그냥 3, 4월 달에 있었던 말씀만 주실 것이 아니라 정말 케냐 선교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마치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녀오면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다녀오면 선교 보고를 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 있어서 케냐 선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셨는지를 선교 보고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방금 마지막 부른 찬미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2번째 줄에 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 이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장로님께서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들으시면서 케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케냐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 글로벌 미션 세계 선교에 있어서 우리 선교지로 첫 번째 지금 공식화된 곳이 케냐 선교지인데 우리 그 케냐 선교의 위원장을 우리 맡고 계시는 우리 정광수 장로님, 우리 치대생 분들은 더 잘 아시죠? 로마린다 우리 대학의 치대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서기 전체 우리 교회 서기로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교적을 옮기실 수도 없고 뭐 오실 수도 없고 침례받은 게 합회 등록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장로님께서 정말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정광훈 장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보니까 한 10분 전에 보니까 3분의 1밖에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방이 꽉 찼네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저기 처음입니다. 저 같은 교인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근데 장 목사님 저 지금 거짓말 안 하셨어요. 저 석이 아니에요. 올해 바뀌셨습니다. 올해부터 예 바뀌셨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보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다음 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국어부에서 벌써 제가 거기서 오기 전부터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10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뭐 조금 더 근데 목사님은 저보고 45분까지 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졸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네, 하여간 제가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거는 첫 번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거를 좀 역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KM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요번에 여행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첫 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안식일을 맞는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케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 제가 케냐 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부터 제가 시작을 한다고요. 케냐가 제가 처음에 케냐를 그 선교를 맡으라 그럴 때 케냐가 어디 있는지 대강은 알았어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한번 남아프리카는 짐바브웨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북쪽인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한 것은 지도를 보니까 딱 적도가 그루 지나가요. 적도가 입구에. 그래가지고 여긴 더운데 하고 생각하고 많이 걱정을 가는데 거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적도지만은 지대가 높아요. 예, 높아가지고 뭐 보통 한참 더우면은 85도, 그다음에 추워야 65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가 3월, 4월, 5월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매일 비가 왔어요. 처음에는 좀 비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중간쯤 되니까 매일 비가 와요. 한 30분 막 쏟아지고는 해가 나요. 금방. 어떻게 생각하면 하와이하고 비슷한 점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뛰거나 뭐 일을 하지 않으면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느리고 발전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저 기호가 좋아서.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안 됩니까? 네, 제가 네,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포인트가 여기는 안잘안네. 제가 여기 빨간 글자를 해놨죠. 그게 적도예요. 거기가 케냐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LA에서 이쪽으로 올 때 다 유럽으로 지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유럽에 섰다가 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유럽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미국 비행기도. 저는 터키 비행기하고 카타르 비행기만 여러 번 타봤어요. 그러니까 중동을 통해서 와요. 근데 아까 목사님 하나 또 거짓말 하셨어요. 네, 뭐 30시간, 40시간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20시간. 예, 그다음 중간에 이제 뭐 이스탄불에 지난번에 이스탄불에 머졌다가 왔는데 한 3시간 머졌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30시간 걸렸다고 40시간 걸렸다고. 예, 뭐 그거는 좀 중간에 좀 못 구경하고 모르겠어요. 유럽으로 돌아오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예. 제가 아직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이번 6월에 가실 거예요. 갔다 오시면 그럴 거짓말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거리가 멀긴 멀어요. 비행기 속에서만 20시간 타고 가니까. 네. 자, 여기가 나이로비입니다. 도시 수도요. 이제 저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 가면 큰 빌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이로비는 인구가 400만이래요.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좀 깨끗해 보이죠? 근데 조금만 이제 빌딩을 나가다 보면은 뭐 슬럼도 있고 상당히 좀 그래요. 자, 나이로비에서 저희가 있는 데는 키탈리라는 데예요. 북서쪽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가는데 자동차로는 하루가 걸려요.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버스 타고 간 적은 한 번 있어요.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미니버스를 우리가 대절해서 작년 6월에 갈 때 그거 타고 갔어요. 그래서 혼자 갈 때는 저는 뭐 비행기 타야지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 키탈리 동네 이런데 여기도 저 다운타운에 가보면요 좀 뭐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몰랐는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갔을 때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뭐 철물점에도 가고 또 저 무슨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많이 가봤는데 상당히 멋있게 돼 있어요. 그 센터에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거기서 6마일만 내려가면은 와무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제가 지금 뭐 닥터 미셸이지만은 제가 미셸이라고 할게요. 미셸이 라시에라 대학을 다닐 때 의사 몇 분을 따라서 키탈리에 저 무료 진료를 갔습니다. 갔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동네를 좀 주위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이 동네에 딱 왔더니 여기서 6마일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시 이름이 달라도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저쪽에 콜트인데 뭐 이러는데 아니까 다른 동네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이게 뭐 다 같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도시하고 시골하고 영 달라요. 아까 보신 것처럼 나이로비하고 키탈리하고 다르죠? 키탈리에서 거기도 인구가 한 30만은 돼요. 키탈리라는 동네가요. 거기가 이제 여기 케냐에는 주라는 게 없고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가 47개예요. 근데 이제 카운티 시시 거기 있어요. 키탈리에. 그러니까 카운티에서 제일 큰 도시 같아요.
이제 그 미셸이라는 청년이 여기까지 내려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래요, 도시가. 예, 이게 굉장히 넓은 땅에 아주 평평한데 저도 뭐 다 보지 못했는데 차로 한 번 돌려면 좀 넓은 땅이에요. 집들이 하나씩 이렇게 헐만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그만 동네에는 뭐 여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게 아무것도 비즈니스가 없어요. 가스 스테이션도 없고, 왜냐하면 95%는 차가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뭐 건강해요. 전부 다 피가 날씬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분이 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미셸이라는 청년이 와 보니까 너무 달라요. 집들도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집들도 그냥 지은 집이요. 무호가 지은 집이 많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집이 많이 헐려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운전해 주는 분한테. 그랬더니 여기가 다 정부 땅이래요. 길거리 옆에. 그래서 정부에서 하나씩 이제 철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살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 저기 지금 제가 저 빨간 에로를 해놨죠. 저기 있는 저 청년이 이 미셸하고 같은 그룹에 속해서 한동안 한 1년 일을 한 청년이에요. 같은 팀이 돼가지고. 근데 이 청년이 이 도시에 와서 거진 1년을 봉사를 했대요. 선교사로. 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 의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미셸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와무인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지금 애쉬라고 돼 있죠? 왜? 저 간판이 그 이름이 애쉬였어요. 저희가 물려갖고 이름을 바꿨어요. 애쉬였어요. 그래가지고 애쉬로 가는데 절로 간다 이제 표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갑자기 이 동네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대학생이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족장을, 뭐 족장이라 그러면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요. 찾아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집집 방문해서 설베이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셸이 저한테 처음에 그러기를 50가정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설베이를 다 한 결과 되게 많은 가정이 이 동네에 조그만 진료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 왜? 일하다가 뭐 손가락이 조금 금이 가서 피가 난다든가, 뭐 두통이 생기든가, 뭐 복통이 생기든가, 하여튼 뭐 아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럼 어디 가서 약을 얻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좀 뭐 피를 피가 나면은 좀 붕대로 이제 감아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키탈리 도심지까지 이제 병원까지 가려면 1~2시간이 걸린대요. 뭐 가까운 병원에 가면 조금 덜 걸리겠죠. 가서 걸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또 1~2시간 걸리고, 또 돌아오면 2시간 걸리고, 하루 일을 못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다른 게, 시골에는 뭐가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그 부인한테 내가 나이로비에 가서 짭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낼 테니까 애들을 좀 잘 키워달라. 부탁을 한대요. 근데 거기는 애들이 우리보다 애들이 훨씬 많아요. 되게 보면요. 네, 많아요. 그런데 부탁을 하고 가서는 10명 중에 9명은 연락이 끊어져요. 예, 이유는 뭐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짭을 못 구한다든가, 또 짭을 구해서 잘 살게 되면은 모쪼록 시골에 가서 사느냐, 거기서 이제 도시에서 좀 재밌게 살고, 예, 또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어머니들이 다 애기들을 키워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13년 전에 이제 미셸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1불씩 벌었대 하루에 농장에 가서 뭐 이리 저기 하고. 그래서 제가 팬데믹 때 한번 어디서 읽었는데 팬데믹 때 다들 더 힘들었잖아요. 근데 케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87전을 벌어 가지고 와서 애들을 뭐 바나나 같은 거 싼 것도 사다가 이제 밥 먹이고 이랬다는 소리를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팬데믹 동안 더 나빠진 거죠. 10년 전보다. 근데 지금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셸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병원을 하나 차리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여기 부모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시죠? 장윤규 장모님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얘가 나셔라는데 공부를 안 했대요.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갔다가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못 사는데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를 가서 이 동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게 모티베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요.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안과를 공부하게 됐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마치고 나서 안과 펠로십을 2년 동안 하는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2년 차에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는 선교사로 갈 거는 틀렸다.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 하려면 뭐 일반 이제 외과 같은 거 하면 좋은데 그래서 거기 여태까지 뭐 그저 매달 도와주는 것만 하나도 발전을 못 시켰으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좀 맡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화 받는 동안에 설명하는 동안에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게 하나도 없다. 이 교회 진 거밖에 없다. 물론 큰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2천만 불 들어가지고 진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짓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다 페이오프하고 이제는 좀 밖으로 나가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 참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끊어지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떠맡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에다가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뭐 직원에서 하여튼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면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한 2달 있다가 제가 맡게 됐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뭐 풀타임으로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참에 이래가지고 제가 맡아가지고 조금 하다가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이제는 풀타임 일이 또 생겼어요. 예,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맡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1월에 맡았는데 2001년 1월에 2021년 2021년 1월에 맡았는데 제가 한 2월 말쯤 돼서 제가 맡았어요. 저보고 좀 미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알아보라.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닥터 미셸이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달을 수십 번을 이제 이야기하고 줌 미팅을 하고 그룹이 5명이 있더라고요. 다 맡은 책임이 달라요. 다 자기 나이 따라야 20대 말 그 정도 30대 초.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원에서 통과를 받고 커미티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커미티가 11명이었어요. 그래서 각 미니스트리에서
저 2분씩 3분씩 목사님까지 3분씩 하면 9명이 되잖아요. 그 수석 장모님하고 이제 저하고 해가지고 이제 11명이 돼가지고 첫 미팅을 6월 달에 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6월 초순에 저희가 첫 미팅을 했어요. 하고선 뭐 미팅 해봐야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근데 그때 한참 팬데믹이라서 참 가기도 힘든 때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기해가지고 10월에 제가 갔다 왔어요. 연기를 해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이 이 미셸이 돈을 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펀드레이징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땅을 1에이커를 샀어요. 사가지고 힘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조금 깨끗했어요. 제가 받았을 때. 근데 이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환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팀이 갔는데 여기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저 6명이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보시면 저게 우리 우리 김파울이라고 계십니까? 장모님 여기 계시고, 네, 우리 김성희 장모님도 계시네요. 저쪽에.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돌아와서 해준 게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논하는 경우가 여기 매달 그냥 돈을 한 2,000원씩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언젠가는 이분들이 자급자족 해가지고 우리가 미션 트립을 가기는 가되 매달 도와주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한 결과 저희가 거기 보면은 거기에는 6단계가 있어요. 병원이 레벨이 1, 2, 3A, 3B, 4, 5 6층인데 우리가 3A예요. 3B부터 인슈런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인슈런스를. 근데 인슈런스가 없었는데 저희가 가기 조금 전에 정부에서 국가 인슈런스를 설립해가지고 전부 다 비즈니스는 인슈런스를 다 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개인들이 돈 있으면 돈을 조금씩 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3A는 인슈런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3B가 돼야 그때부터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환자들이 인슈런스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지 왜 여기 오겠냐. 또 그래서 또 환자를 반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저 무료 진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째 조건이 뭔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거기 환자들이 잘 방이 한 2-3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집기로 해가지고 방을 큰 거를 2개를 만들고 또 오피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본 것보다 제가 이게 두 배 커진 겁니다. 예, 좀 더 저희가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해준 거는 세프틱 탱크를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각하니까 이 그라운드를 전부 다 컨테미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프틱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건 값이 얼마인데 한 1,000불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2배라는 거 한 2만 불 이상, 2만 불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은 거 있었지만 시간 너무 빨리 가니까 작년 5월에 저 박 장모님 아시죠?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네, 시카고에서 평생 전기 회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따님이 저 컨퍼런스에서 일하시죠? 예, 어튼이잖아요, 그죠? 따님 집에 와서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한 나쁜 말 말을 꼬셔가지고 못 가시겠다는 거 겨우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작년 5월에 2주 동안 거기 계시면서 전기가 약하게 있었어요. 몇 방만 온 게. 근데 전기를 다 달아주시고 3페이스라고
이제 페이스 하나는 지금 쓰는 건물에 쓰고 또 둘째 페이스는 그 새로 지을 건물을 예상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thir드는 그 우물을 저희가 파기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 파는데 쓰겠다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이분이 뭐 그 내부에 전부 다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신 다음에 전기회사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 아마 한 달 내로 전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팀입니다. 우리가 그 전해에 가고 싶었지만은 팬데믹 때문에 못 가고 작년 6월에 저희 7명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다 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그때는 카타르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거기 수도인 도하에 지금 머물러서 한 2-3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2-3시간 더 기다렸죠 그때는? 네. 거기서 이제 아주 깨끗한 공항이에요. 그 나라 전체가 깨끗해요 아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일요일 아침부터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 광고를 보냈어요. 전단지를 2주 전에 보냈대요. 저희는 생각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대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30명은 올까 50명은 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아침에 딱 아침 먹고 일찍 갔어요. 갔더니 벌써 한 2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속으로는 기뻤는데 일주일 동안 일하다 보니까 자 점심도 못 먹고 점심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왜? 답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저 컨퍼런스에서 누구 보내줘가지고 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별님한테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코디네이트 하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점심이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저기 혼자서 저렇게 기다리는데 어떻게 점심 먹어요? 이래요. 그 다음 방에 가서 이제 닥터 라우스한테 그랬더니 돌아오고만 이래요.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점심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12시간 뭐 공복하는 거 그거 저희는 낮에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먹고 저녁에는 어떤 때 10시 다 돼서 저녁 호텔에 가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지만은 피곤했지만은 전부 다 저희가 아주 상당히 기뻤어요. 네, 여기 안과 딱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흰 가운 입고 있는 분이 저 슈리죠? 네, 딱 들어와서 저 지금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노지컨의 제인이라고 아세요? 네, 제인 킴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안경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스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논아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죠? 엘더섬에 네, 정재걸 집사님 여기서 그냥 아마 자기 평생 일하면서 하루에 일을 이렇게 많이 뽑은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지나고 이제 일을 몇 개 뽑았는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안식일 교인 여성 한 분이 젊은 치과의사가 있어요. 와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 빼고 맨날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일했지만은 여기 이제 정태원 장로님 아시죠? 예, 내가 가서 일이 놓을 건데 뭐를 하겠냐 이러면서 가시고선 너무 바빠서 점심 식사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 이제 스태프인데 랩 테크니션이에요. 거기 이제 뭐 환자들 병이 있으면은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요. 환자들이 이제 기다려요 1시간씩. 그럼 병명을 이제 알려주고 약을 주고 뭐 이런 사람인데 좀 똑똑하게 일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등록받는 데예요. 여기 거기서 일하는 이제 간호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분이 아마 그냥 간호원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 널스 에이드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 그러면 이제 다 등록을 받아요. 그 밖에서 저희가
하루에 평균 한 500명씩 온 것 같아요. 근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 다 했으면 저 12시 반 12시까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쯤 돼가지고 첫날에는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영주소를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놓고 내일 아침에 하면 제일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냈는데 그게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일. 자,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한 50시간 일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우리 김성희 우리 딸님이 890명을 보셨어요. 그 생각하시겠어요? 일주일 동안에. 아까 보시니까 뭐 그냥 보고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저 무릎도 다 이렇게 하시고 다 보면서 처방 써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안과가 446명, 그다음에 이비인후과가 250명, 그다음에 이제 치과가 두 분이서 419명. 그러니까 이제 아직 치과가 지금 건물은 지금 다 마쳤어요. 근데 내부가 시설이 안 됐어요. 근데 400명 이상을 일을 뽑고 이게 참 보통 아니죠. 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랩 테크니션이 일한 거 보세요. 밑에 520불어치의 랩테크이 이제 하는 거는 돈을 받아요. 거기서 그냥 환자 보는 거는 돈이 있냐 물어보고 없다면 그냥 오케이 가라 그래요. 근데 약 파는 거는 우리가 사야 되니까 약값을 받아요. 그다음에 랩 테크니션이 일하는 것도 이제 돈을 받아요. 조금씩. 근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목요일 밤에 큰 호텔에 가서 저희가 발런티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영어를 하는 나라지만은 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거기 말을 써요. 스와힐리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에서 뭐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이제 그래서 한 40명이 저녁을 가서 이제 우리가 대접한 거예요. 많이 도와줬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무료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거기 사파리가 유명해요. 네. 이제 제가 누구한테 거기서 들은 건데 아프리카에는 각 나라마다 사파리가 거진다 있대요. 왜? 그게 관광 효과가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와서 이제 동물 보러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케냐에 있는 사파리는 이제 남쪽까지 탄자니아까지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넓대요. 이쪽으로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케냐에 있는 것만 가봤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랍니다. 케냐에 있는 게. 그래서 그쪽으로 저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로 가서 구경했는데 한번 보세요. 기린 2마리가 재밌게 그렇죠. 2마리 저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게 전문이에요. 여기 큰 사파리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저희가 옆에 차가 있는데도 이놈들이 둘이 자고 있어요. 대낮에. 네. 그뭐 눈 뜨지도 않아요. 차가 발동 피해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물의 왕인데 누가 와서 해치겠느냐. 이게 뭡니까? 임팔라입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데요. 많이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또 나오시네. 네, 거기서 이제 사파리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조금 뭐 얼마 한 20분 30분 가니까 마사이족들이 사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갔는데 뭐 거기 한 2시간 재밌게 저희가 구경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집을 보니까 그 마사이족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있는 거기도 자동차 타고 가면은 길 옆에 이런 집들이 많아요. 이 벽이 거기가 못하고 막 진흙하고
소똥, 마른 소똥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소똥을 쓰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비가 안 샌대요. 마른 소똥이기 때문에 냄새도 뭐 안 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단단해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에를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안에 이렇게 환하지가 않아요. 깜깜해요. 창문도 없어요. 그냥 문 하나밖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바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문이 바로 여기 있는지. 자, 이제 그 팀이 갔어요. 여기 로마니아로 돌아왔는데 한 이틀 있다가 우물팀이 왔어요. 저희가 우물을 팔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팀이 먼저 할까? 안 그러면 저 선교팀이 먼저 갈까 하다가 이 팀이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두 분은 저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자, 이제 이 땅을 우물을 파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몇 시입니까? 25분? 25분. 예,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우물 파는데 35m쯤 내려가니까 돌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졌어요. 파고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 돌이 어디 가서 그다음에 딱 들기시작하면 90m. 근데 미터니까 피스를 하면 3배 더 해보세요. 그 시간이 오래오래고 딱 나중에 그래가지고 115m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썰배를 했는데 110쯤 내려가면은 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리에. 근데 정확해요. 115까지 내려가서 물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물 양 때문에 제일 큰 저희 갤런짜리를 나이로비에서 갖다가 세워왔습니다. 6,300. 요것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진행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이제 좀 찢어진 오래된 그린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그거 잡초 투성이었는데 지금 멋있게 됐잖아요. 지금 수도시설을 다 해줬어요. 예, 수도하시는 분이 리버사이드 교회 나가시는 분이 따라가가지고 자, 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계속 와요. 예, 이 그룹이, 뭐 가족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떠갑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에 가서 제가 2달 있은 이유는 여기다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르겠어요. 여기는요. KM에서는 펀레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만 불을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리고 입등 거 좀 하고 해가지고선 여기 가서 건물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건물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해가지고 이 땅이 근데 너무 여물어가지고 1m래요. 3핏을 내려가가지고 파가지고 이만한 돌멩이들을 다 메꾼 거예요. 그래 그 위에다가 뭐 뮤람이라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나고 특별한 흙이래요. 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깔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천명을 해가지고 한대요. 다 해놓고서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로 건물을 지었어요. 왜 그런지는 값이 쌌어요. 여기 이제 키친 앤 다이닝 룸으로 해놓은 겁니다. 한쪽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보건부에서 3분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환자 방이 모자라니까 산모를 하나만 더 만들면 좋겠다 방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산이 없던 거 뭐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니까 방을 하나 더 여기 애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까 멋있죠? 그다음에 그 방입니다. 지금 금방 저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저 왼쪽에 샤워실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손 닦는데 여기 침대가 3개 들어갈 거예요. 환자 3명이 잘 수 있게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게 참 저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냄새가 나면 못 들어가요. 이제 한 번 들어갔다 그다음에 제가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그런데 요 바로 옆에 앞에 깨끗한 건물들을 몇 개를 지었는데 이걸 여기다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가기 전에 생각을 못했어요. 가서 보니까 안 되겠다 가지고 이걸 다 허락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이렇게. 네, 아주 깨끗하게 지금 해놨어요. 지금 제가 마치는 거 못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해놨어요. 앞에는 세프틱 탱크를 다시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프틱 탱크는 10년마다 한 번씩 투명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10년 내가 여기 없을 거니까 한 번 적다 제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 남자 화장실에 3개, 여자 화장실에 3개.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할 때는 한 30년까지 일을 했어요. 이 건물 저 건물. 그런데 점심을 먹는 거 보니까 전동은 저는 소개 안 됐어요. 이런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저 매니저들이 뭐라 그래요? 포멀맨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얀 사람들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선가 하면은 하얀 게 그 메이즈라 그래가지고 강냉이가 많아요. 거기 강냉이 가루를 기름을 넣어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끓여요. 그리고 옆에 거는 저희가 그린하우스가 전부 다 케일이에요. 케일. 거기가 그게 잘 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케일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들 먹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가 키친앤 다이닝룸인데 이쪽에 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다이닝룸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다이닝룸을 이제 야외 다이닝룸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펜앞이면 이제 하면은 밖에서도 저희가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 합회 총무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분이 자기가 반은 클리닉에서 하고 반은 이제 자기 프로에서 일한다 이러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이로비에 가가지고 이름을 애쉬에서 바꿔왔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3B는 하스피틀이라고 못 쓴대요. 4부터 써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하스피틀이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메디컬 덴탈 보드라고 그래 한나예요. 같이 써요. 거기 디렉터가 이렇게 이거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Ministry of Health가 있잖아요. 또 정부에 거기를 갔더니 이거 잘못됐다. 뭐 고해를 깨웠더니 하더니 그 미니스터가 그냥 이름은 그대로 써도 되는데 뭐 요구 조건은 좀 낮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3B로 이제 되고 이게 정식 이름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죠? 빨간 지붕들 이게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로 집을 5개를 지었어요. 저는 한참 지금 끝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과예요. 여기가 이제 왼쪽이 이제 리셉션룸이고 환자들 앉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비즈니스 오피스고 그다음에 스테라이제이션 룸으로 이제 저 캐비넷 다 집어였네요. 제가 온 다음에 이게 사진이 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저 정태환 장로님이 마지막 판에 우리들 수술실 좀 만들지 않아서 수술 좀 하게 마지막 판에 이래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방에 수술실이 상당히 커야 되는 거 봐요. 이거 2개를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예,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컨테이너 있고 왼쪽에 컨테이너 있고 가운데 해가지고 지붕을 하니까 집이 된 거예요. 그 문이 3개인데 여기서 한 10명 이상 잘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것도 뭐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이제 지붕을 다 씌우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페인트 칠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것만 제가 읽어드리고 끝나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 3년 전에 제가 떠맡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고 내 방법이 너희 방법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귀나 가본 일도 없고 선교 일을 할 일도 없고 제가 평생 사실은 저만 위해서 살았지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교회다가 11금도 잘 내고 연금도 잘 냈지만 그거 남을 위해서 낸 거라고 저 생각 안 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내가 그래도 아직도 뭐 띠도 띠고 돈 안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좀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말씀이 딱 나오니까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죽어라 혼자서 뛰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일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제가 이 성경책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외웠어요. 외우고선 그 다음에 자주 그냥 외우면서 제가 이것도 제 생각에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그저 맡깁니다. 저는 기도만 드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나면서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닌데요. 제가 한 번도 우리 KM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두 사람만 빼놓고 제가 친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개인들한테 우리 선교사업에서 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제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내가 제가 가서 개인들한테 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부에서 여태까지 40만 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여태까지 다 쓰고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한 8만 불인가 9만 불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할 건 많지만은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3년도 안 돼가지고 건물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은 거 사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저는 가서 이번에 이 케냐 사람들이요. 한국도 그랬죠. 일본 밑에서 있었잖아요. 케냐 사람들이 영국 밑에서 노예로 저희보다 더 오래 있었대요. 그래서 한 60년 전에 해방이 됐는데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일을 잘해요. 이대로 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해요. 제가 가만히 이제 일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가서 힘들면 좀 앉아서 모래 숨어서 쉴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해요. 일을 잘해요. 근데 하다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안 물어봐요. 그대로 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하고 물어보면은 네가 하라고 해서 했지 않느냐.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고개 깨땅이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되게 다 그래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한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참 제가 거기 가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게 오늘 가서 제가 좀 참고 가지 말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얘네들이 일을 잘못해도 좀 참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해피 세븐. 저희 선자들인데요. 제가 저보다 키가 더 많이 커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저를 통해서 이 케냐 선교를 어떻게 발전시키셨는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케냐 선교를 주님께서 맡아서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앉아있는 주님의 아들, 딸 전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